영어의 문제가 30이 넘고 해외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나 일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어의 문제로 포장된 리더십의 문제일 경우가 많아요. 네. 개인의 성장통의 문제일 수가 있는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자, 그럼 이제 언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또 다른 뭐 심리적이나 문화적인 요소도 있을까요? 있죠. 이제 대부분 영어가 문제가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돈을 네. 쓰면서까지 코칭을 받아야겠다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겠죠. 회사에서나 개인적인 상황에서나. 그래서 저에게 왔을 때 제가 듣다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MJ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30대 한 중반이 넘어가면은 리더십 포지션이나 미드 커리어로 가면서 한번 과거에 먹혔던 여러 가지 전략이나 스킬들이 먹히지 않고 새로운 리더십 스킬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하자면 이제 주니어 때는 일만 잘하면 되잖아요. 사실 내가 하는 일을 뭐 배우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그냥 맡겨진 일을 잘하면 되는 때가 주니어고 거기서 좀 더 가고 싶으면 그러니까 사람을 어쨌든 관리를 하는 그쵸. 작은 팀이더라도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너무 느꼈거든요. 기대 조정이라든지 네. 또 선을 그을 때는 하기 싫은 일 선도 그어야 되고 네, 동기부여도 또 해줘야 되고 네. 쫄 땐 쪼아야 되고 네, 맞아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갈 때가 오는 거죠. 네, 근데 쪼아야 되는데 쪼은 거를 막 진짜 막 사람 들들 볶듯이 쪼는 게 그러면 안 아니고 되죠. 네, 부드럽게 좋게. 우아하게 네, 그게 제가 굉장히 부족했더라고요. 네. 일을 시키는 방법도 사실 배워야 되는 스킬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코칭을 할 때 제가 이제 들어보면은 뭐 당연히 고급 영어 커뮤니케이션 전략 코칭이니까 영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데 듣다 보면은 이게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네. 그런 진단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아 맞다 이게 사실 리더십 문화 심리 문제일 수 있겠구나라는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제가 짧은 시간에 영어를 급격하게 바꿔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네. 왜 영어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이 영어가 이렇게 나오는 게 언어학적으로 영어가 이렇게 준비되는 문제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가 그렇게 입으로 영어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의 문제가 30이 넘고 해외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나 일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어의 문제로 포장된 리더십의 문제일 경우가 많아요. 네. 개인의 성장통의 문제일 수가 있는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저희가 단점이 많잖아요. 단점 너무 많지 않아요. 맨날 나의 단점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영어라는 단점은 가장 아이러니하게도 셀프한 단점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영어 탓을 해도 네. 영어 탓은 영어 당연히 우리가 외국인인데 영어 못하는 거 단점이긴 한데 죄책감 없잖아요. 아, 근데 그거를 이제 개인적인 문제로 가면 약간 퍼스널 어택으로 그죠. 받아들일까요? 내 아주 깊은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타인과의 갈등을 영어 문제라고 해버리면 네. 되게 간단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죄책감. 네. 특히 여러 문화가 모여서 일을 하는 경우에 더 그럴 수도 있고 뭐 진짜 이건 퍼스널적인 문제인데 괜히 문화적인 문제로 돌리면서 이건 문화가 달라서 그래 이렇게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쿠핑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영어의 문제가 아닐 수가 있죠. 그분이 한국에 있어서 똑같은 리더십 문제를 겪어야 할 커리어의 단계여서 네.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제가 또 느꼈던 거는 어차피 회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이 맞아요. 모여서 일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릴레이션십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 주셨던 포인트가 가진 영어에서 자기의 퍼스널리티를 어떻게 더 녹여내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지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걸 하려면 항상 사무적인 이야기만 해서는 자기의 그런 매력을 어필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 그렇지만 제가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회사에서 스몰 토크를 어떻게 무슨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사람 굉장히 한국 많으시거든요. 사람들한테 영어 고민 얘기하면 거의 스몰 토크 뽑는 것 같아요. 스몰 토크 너무 어려워요. 우리 빅토크만 해서 우리는 비즈니스인데 빅토크예요.
아, 그리고 저 지금 요즘 그룹 워크샵 MJ님과 같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한국 사람들 모이면, 자, 스몰 토크 시작하세요 하기 전까지 자기소개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신 거 네. 아니죠? 그러니까 어색한. 어색하죠. 네. 우리 참 말하기 시작하면 참 다정하고 할 말 많은데, 맞아요.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잘 얘기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네덜란드 문화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스몰 토크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캐주얼하게. 네. 뭐,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라고 네. 얘기했는데,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 그러려면 좀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문화에서 가장 큰 매력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접근 가능한 accessibility, friendlines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네. 미국 사람들은 정말 오만간데 말 거잖아요. 스타벅스에 줄 서 있어도 옆에 사람하고 말 걸고, 네, 뭐 쇼핑몰에 가서도 말 걸고, 길거리에서도 막 너 예쁘다 이렇게 말 걸고, 그런 문화인 것 같은데, 전 미국 문화를 중심으로 우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네네. 네덜란드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스몰 토크를 좀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심지어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솔직히 아이러니지 않아요? 개인적인 얘기 하는 거 싫어하는, 프라이버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과 유럽이지만 정작 한국 사람들보다 더 스몰 토크 해야 된다는 게. 근데 많이 하세요. 그게 그 주제가 좀 다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남초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많아서 대부분 뭐 스포츠 얘기 많이 하고 여기 네덜란드는 포뮬러 1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몰라요. 스포츠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래서 약간 그런 데서 오는 소외감도 있었고 그런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토픽. 네,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 왜 미국 문화에서 스몰 토크를 왜 이렇게 좋아하냐라는 저 고민 많이 해봤는데 뭐 제가 인류학자는 아니지만 보니까 미국이 한국에 비해서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한국은 신뢰가 그래도 있죠. 뭐 네네.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너무 유명하잖아요. 한국에서 뭐 핸드폰 두고 카페에서 사라져도 뭐 3시간 뒤에 돌아와도 핸드폰이 바로 거기 있다. 생각보다 한국은 단일 민족이고 다 시족 사회고 그래가지고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민자의 사회고 사실 이 사람이 어디서 왔고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동네 살았고 뭐 어느 학교 나왔고 뭐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려지는 그림이 있는데 다양성이 너무 높으면 그려지는 그림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스몰 토크가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상대에 대한 신뢰가 아예 없기 때문에 너하고 내가 가볍게 웃으면서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싹 스쳐 지나가자 이런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은 개척자의 나라였고 총이 법보다 가까웠던 나라여서 모르는 타인이 총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갈등이 발생하면 총을 꺼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인의 심리에서는 보자마자 Hey, how are you? Hello 물어보고 만약에 그거 들어봤어요? How are you? 이런데 I'm not well 이러면 다 도망가는 거 아세요? 그니까요. 어색해가지고 네. How are you? 그럼 I'm so good. Everything is good. 맞아요. 이런 한국은 오늘 어떠세요? 요즘 어떠세요? 죽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맞아. 요즘 장사가 안 돼가지고 애들이 너무 힘들게 해서 바로 엄청 깊은 얘기 나오는데 우리 빅토크의 문은 예, 민족이라니까요. 미국에서 만약에 Hey, how are you? 그런데 I'm not well. I'm not good. 그러면은 갑자기 막 깜짝 놀라면서 빠이 하면서 되게 어색하게 급격하게 사라지는 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네네. 그런 네기티브한 얘기는 여기 거의 하지 않아요. 네. 네, 네거티브한 스몰 토크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가 뭐 날씨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되게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그 조절이 한국 사람한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는 여기서도 스몰 토크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또 주는 이미지는 말이 잘 통하고 그 사람이 가벼운 얘기, 긍정적인 이야기만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이 사람은 easy to work with. 일 같이 하기 아까 얘기했던 사람이 accessibility, 네. friendliness가 매력인 거죠. 네. 저 그런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는 그렇게 미국처럼 총을 꺼내고 이런 문화는 아니라서 이게 얼마만큼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로나 이후로 좀 사회 분위기가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은 저도 여기 살면서 공감을 하는 바예요. 그래서 스몰 토크가 문화적으로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그냥 모르는 사람들끼리 가벼운 신뢰관계, 그 순간의 가벼운 신뢰관계 동시에 나는 무해해, 네. 너를 해칠 의도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그냥 즐겁게 얘기하고 빨리 사라지자. 약간 이런 문화인 것 같아요. 스몰 토크 잘하는 팁은요? 저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좋아하는 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클릭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미식축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저는 유럽 사람도 너무 신기한 게 뭐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야구 선수나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미식축구나 선수들 이름과 그 게임에서 스코어까지 줄줄이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최근 경기뿐만 아니라 뭐 70년대 어떤 월드컵에서 어떤 축구 경기에서 누가 무슨 골을 넣고 이런 얘기를 줄줄줄줄 외우고 있더라고요. 덕후들 많은 것 같아요. 스포츠 덕후. 스포츠 덕후들, 네. 야구도 그렇고 네. 그거 못 따라가겠어요. 물론 스포츠를 저도. 잘하면 미식축구를 좋아하는 투자자를 만났는데 내가 미식축구에 대해서 달달달 외워서 페이크는 안 되지 않아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네, 저도 그거는 너무 스포츠 얘기는 저한테 너무 어려운 주제라서 그냥 그거는 저는 스킵을 했고 그 대신 사회 문제, 그 뉴스를 저도 이 나라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알아야 되니까 그냥 사회 문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스몰 토크는 사실 좋아하는 게 미국 사람들이 좋아한다든지 네덜란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많이 알고 있으면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데 그게 만약 싫다면 저는 적극적인 스몰 토크 대응법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심지어 미국인들도 스몰 토크가 네. 무서운지 스몰 토크 하는 방법 강의도 있어요. 와, 미국에서도. 아이고. 정말이에요. 스몰 토크를 싫어하는 사람 미국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스레드라는 앱이 있잖아요. 네. 인스타그램에 있는 그 스레드 기법을 쓰라고요. 스레딩이 이렇게 댓글을 계속 다는 거잖아요. 네. 그 말이 미국 스몰 토크 전문가의 팁에서 저도 배운 건데 상대의 말을 패러프레이징 하거나 아 네가 그랬구나 이러면서 받아치면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가는 거예요. 계속 그 상대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그 상대가 좋아하는 대화의 주제를 주로 얘기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지 내가 그 주제를 주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좋은 방법이네요. 내가 안 해도 되고 그냥 그 사람한테 질문만 하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냥 반응만 잘해주면 되니까. 리액션의 장인만 되시면 돼요. 유재석처럼. 상대가 벌써 아파요. 그래서 좀 호기심을 갖고 이제 반응만 잘해줘도 스몰 토크는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로컬 문화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왜 어렸을 때 다 디즈니 영화 보고 자라지 않았어요? 네. 그 디즈니 프린세스나 디즈니 영화의 주인공 이름 생각보다 디즈니 영화 안 보고 자란 유럽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든 세대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미국에서 봤던 우리는 일본 만화 영화 많이 보고 자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봤던 문화적인 레퍼런스도 다른 것 같아요. 영화나 맞아요. 만화 영화나 가수나 이런 것도 너무 다르고 네. 최근에 또 뭐 미드 많이 보시고 영화 많이 보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음. 이들이 유명한 셀레브리티가 우리가 모르는 셀레브리티들 맞아요. 많잖아요. 네. 뭐 그런 사람이라든지 저는 문화적인 레퍼런스가 그래서 커먼 그라운드 없죠. 그랬을 때 모르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문화적 레퍼런스가 다르니까 로컬 문화에 조금 관심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는 없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호기심을 가지고 요즘 이 얘기를 많이 하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본다든지. 네. 맞아요.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요즘에 한국 문화 위상도 높아지고 이러니까 모르면 제가 면박 주거든요. 너 이것도 몰라? 이러면서. 맞아요. 저는 너 차원을 모르고 요즘 이 드라마 안 봤니? 네. 근데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내 업무에 조금 관련이 있고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면 대충 요즘 챗GPT가 다 얘기해주니까 네. 고유명사 정도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포인트십니다. 그럼 저희가 한국인의 영어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첫 번째 거는 이제 언어적인 문제들, 뭐 발음이라든지 뉘앙스 조절이 안 된다든지 그런 그 공부법을 모른다든지 그런 게 있었고 문화적인 요소로는 스몰 토크가 어색한 거, 그래서 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반응을 잘 해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이제 대처를 하는 걸 배웠고요. 마지막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한국 사람들의 영어의 이제 문제가 되게 직설적이다. 어쩌면 직설적이까지 못해서 좀 무례하게 들린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직설적이고 예의 바르지 않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예의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영어로 얘기를 하다 보면 되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예의 바르지 않게 말을 하고
미국 사람들은 되게 상냥하게 얘기한다고 자기네들은 생각해요. 네, 저는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현상을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서도 보지만 중국인들이 구사하는 영어도 맞아요. 되게 다이렉트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본 거는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빨리빨리 뭔가가 일어나야 되고 효율적으로 목적 지향적 네. 효율적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어떤 미사여구 예쁘게 말하고 이런 거를 신경 쓸 그 캐파시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딱 할 말만 다 맞아요. 할 말만 하고 스몰 토크 없으니까 네.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단도직입적이고 비즈니스만 얘기하네 이런 느낌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중급 수준에서 영어를 잘 못하면 무례해 본인도 모르게 커뮤니케이션 효과적인 면에서 굉장히 무례한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도 3형식, 4형식, 5형식 성문 종합 영어에서 배우나요? 저도 나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잘 중국 영어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 네, 근데 지금도 내신 지금도 그런 영어는 것 같아요. 네. 내신 영어 제가 보면은.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 영어를 그렇게 배우면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인 경우는 명사, 동사, 명사잖아요. 네. 보어가 있어도 형용사하고 부사니까 한국인의 영어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니까 형용사와 부사를 잘 제대로 그럼요. 적절히 사용하는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한국어 자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형용사를 많이 쓰면서 막 아름답게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어가 어느 정도 제가 단어량이 다 찼다고 했는데 그게 명사, 동사의 경우가 많아요. 명사가 너무 많아요, 한국인 영어에 비해서. 그래서 지식을 많이 예, 지식을 많이 하고 정보 전달 위주의 표현이 많이 외워져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형용사와 부사를 많이 쓰는 연습을 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고급 영어에. 그리고 외국에 사시다 보면 저희도 이민 생활에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뭐 밖에서는 영어 쓰고 일하고 그러더라도 집에 오면 다 TV, 한국 TV 보고 한국 음식 맞아요. 먹고 주말에 다 한국 친구랑 뭐 줌콜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만나는 사람, 네. 가족 한국 교회 가고 막 이러다 보면은 되게 놀랍게도 주말에는 한국어만 더 많이 쓰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네네. 내부에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내부에서는 되게 편안해지려고 하죠. 네. 그렇게 되면 한국인이 쓰는 비즈니스 언어는 영어가 되는데 감정의 언어는 한국어인 상태로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네. 되게 오래 진행이 되면은 놀랍게도 말에서 비즈니스적으로 영어가 계속 나가다 보니까 딱딱하고 효율적인 영어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제대로 네. 표현하는 방법을 영어로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또 한국말로도 그렇게 감정을 많이 표현하는 화나는 거 빼고 화딱지나는 거 빼고는 너가 이렇게 해서 내 감정이 상했어 막 이런 거 얘기 안 하죠. 얘기 안 하는데 아시다시피 일을 하다 보면 또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갈등이라든지 뭐 마음이 상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좀 매길 때는 좀 매기기도 해야 되고 고급스럽게 하기 싫은 일은 안 맡기도 해야 되고 뭐 미루기도 해야 되고 그런 방어의 언어가 잘 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생각해도 네. 억하심정이 쌓이다가 참고 갈등 회피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나는 잘해줬는데 한국적인 마음으로 네. 갈등이 정말 피할 수 없는 순간에서 말을 해야 될 때 쿠셔너 없이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폭발을 해서 네.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런 식으로 자기의 그런 특히 우리가 아까 부정적인 얘기했지만 부정적인 정보를 감정을 부드럽게 네. 처리하는 영어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우 그런 워닝 사인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폭발하듯이 네. 어그레시브하게 나오고 그리고 이게 심리학적인 요소도 있는데 나쁜 얘기지만 스테레오타입을 가지는 사람들이 우리가 없진 않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아시안 여성 같은 경우는 특히 예의 바르고 되게 순종적이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어그레시브하게 나갔을 때 원래 어그레시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그레시브한 것보다 되게 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그레시브하면 그 사람에 대한 반발감이 더 들어서 굉장히 네. 더 이중적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갈등을 맞이했을 때. 그래서 그런 영어가 준비가 되려면 어떻게 부정적인 정보를 긍정적인 척하면서 네. 쿠셔너로 좋은 형용사 부사를 쓰면서 전달하는 연습도 고급 영어에서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너무 중요한 포인트. 제가 가장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 포인트가 그 포인트거든요. 그냥 저는 그냥 다이렉트하게 딱 얘기하고
끝내고 너 이거 고치고 나도 이거 고치게 하고 딱 그럼 난리 나죠. 그니까 근데 뒤에 가서 우리도 모르게 맨날 욕하죠. 저 여자 또라이다. 그게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네. 좋게 말하는 방법. 그럼 좋게 말하는 그 부정적인 감정이나 그런 상황, 갈등 상황도 어떻게 좋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걸 트레이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메일 보시면 특히 글로 쓰는 문서에서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 not이나 willnot이나 shouldnot이나 mustnot이나 부정어를 no 거의 안 쓰는 거 네. 아세요? 거의 안 쓰는데 한국 사람들은 막 not, is not going to 이러면은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고 저도 몰랐을 땐 그랬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업무 이메일에 부정적인 정보 잘 쓰지 않아요. 그렇네요, 진짜. 네. no를 쓰는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no mountain is higher than the Mount Everest 이런 식으로 최상급 표현으로 쓰거나 no one loves you more than your mom 이런 식으로 최상급 표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비교급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네. 뭐 그런 말 잘 안 쓰고 뭐 차상위 계층이나 뭐 저소득 계층으로 요즘 말 바꿔 쓰듯이 네. 영어도 poor people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렇죠. underprivileged나 less fortunate 네. 이런 식으로 돌려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테크닉을 조금 배우셔야 되는 것 같아요. 부정어를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처리하는지. 근데 사실 요즘 챗 GPT 너무 많아가지고 순화하는 표현으로 톤다운 해달라면 해주고 그거를 최소 5개 이상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쓸 수 거절하는 있는 표현하는. 그리고 이메일에 또 한국 사람들의 단점이 단정적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is going to, will 이렇게 단정적으로 쓰면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네. 독박 다 뒤집어 쓰는 맞아요. 거. 네. 책임을 좀 내가 다 떠안지 않도록 네. 돌려서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 미국 비즈니스에서 전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확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liability management라고 하죠. 네. 내가 떠안을 수 있는 책임을 피하기 때문에 항상 추측형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게 저는 저 되게 여기서 일하면서 가장 스트레스기도 한 게 저는 이제 일을 하면 확실하게 말하려고 네, 하죠. 어떤 데드라인까지 커밋을 딱 하고 그냥 딜리버하면 된다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구체적인 숫자라든지 날짜라든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데 그 훈련이 그 원어민들은 되게 오랫동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책임지지 않는 말, 네. 아지랭이 같이 말하는 게 되어 있고 좀 한국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하게 되면 되게 분명하게 너무 클리어하게 네. 나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저널리스트들도 글을 쓸 때 그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공부를 하는데 뭐 be estimated to라든지 is highly likely to 이렇게 많이 하지 뭐 우리가 서문 종합 영어에서 배웠던 will not, is going to도 심지어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애매모호하게 아지랑이처럼 네. 예의 바르고 곱게 네, 그게 나를 지키는 이제 방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수동영어 전체에서 능동영어가 그런 표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정보를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 내 감정에 대해서 되게 어그레시브하지 않고 되게 단정적으로 나오지 않고 부드럽게 나올 수 있는 형용사, 부사도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은 포인트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유튜브도 너무 좋은 내용이 이었지만 또 따로 영어가 문제가 영어나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으셔서 코칭을 받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제가 이제 밑에다가 이메일을 쓸 텐데 이메일로 주셔도 되고 제가 아직 홈페이지가 없는데 좀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요즘 들어서 왜 한국 문화가 막 자기를 내세우고 막 자랑하고 자기를 홍보하는 게 좀 겸연쩍고 좀 어색하잖아요. 맞아요. 점손이. 네, 근데 제가 지금 350명 이상 하고 계속 그룹 코칭을 하면서 400명도 지금 넘어갔던 것 같은데 그룹 코칭 이제 많이 하고 네, 있으니까 네. 이 고급 영어에 대한 성인 교육 시장에 내가 좀 책임감을 느끼고 나서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 영어 공부를 해서 돌파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영어 공부해서 돌파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슬프게도 공부를 한다고 기억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가족이나 일이나 자기 생활에 프라이어티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네. 지금 현재에서 또 사람마다 상황도 다 다르고 챌린지도 다 다르잖아요. 뭐 네. 막혀진 역할도 다 다르고 내가 목표로 하는 지점도 다르기 때문에 그 장기 단기 커리어 개인 성장 목표에 맞춰서
현재 영어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뭐 2, 3년의 계획에 있어서 내 영어가 또 내가 영어로 외국 사람을 대할 때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객관화하는 과정을 하면 제가 코칭 받으신 분 중에 되게 기분 좋았던 게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서 혼자 했으면 2년 동안 고민할 내용을 2시간 안에 정리를 한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수업이라고 하지 않고 코칭이라고 하고 또 영어를 수업으로 할 수 있어서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성인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한 달 동안 수업 듣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전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코칭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실용적인 솔루션도 바로 드리고요. 네, 이거 너무 좋은 포인트셨는데 저는 사실 그 2년 동안 혼자 고민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뭘 고민해야 될지도 몰라서. 근데 저도 이제 제가 구사하는 영어가 상대방한테 어떻게 들리는지 이거를 한번 듣고 나니까 굉장히 명확해졌어요.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아차 싶은 순간도 아직도 있어요. 말해놓고, 좀 순하게 말할 거. 근데 이거를 내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닌 거는 정말 큰 차이라고 맞는 것 생각하거든요. 같아요. 네. 성인 학습에서는 뭘 배워서라기보다는 나에 대해서 알게 되면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네. 말, 만나야 될 사람, 안 만나야 될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게 성인 학습과 코칭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셀프 어웨니스가.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좋았다고 느껴서, 저는 멘토로 모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메일 주소로 직접 컨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인스타랑 스레드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계시니까 제 인스타 스레드도 알려주세요. 네, 밑에다 다 걸어드릴게요. 한번 방문해주세요. 오늘 긴 시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해외에서 매일매일 영어로 외국인을 상대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한국에서도 또 외국인을 상대하거나 앞으로 해외 진출이나 원하시는 스타트업 CEO 분들이나 아니면 외국으로 취업을 꿈꾸시는 되게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실 텐데요. 영어를 더 잘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길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영어로 외국인과 더 소통하고 싶다는 그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목표가 혼자 공부해서는 성인은 잘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코칭을 통해서 조금 객관화해보고 나도 모르는 내 언어 습관이라든지 영어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짧은 시간에 노력하는 범위를 확 줄여가지고 뭐가 가장 효과가 있을지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노력하는 게 성인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지금 서점에 나와 있는 제 책 영어 튜닝 성공한 글로벌 리더의 고급 영어 솔루션을 보시면 되고요. 책을 읽으시고 또 코칭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